문재인 정권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해 왔습니다. 이것은 왜곡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이었던 김수현은 구체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0.67%를 0.45%로 낮추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부동산은 지사장에게 통계 마사지를 하라는 압력이 함께 전달됐습니다. 김수현은 또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에게도 여의도 개발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KB국민은행이 발표했던 0.92% 상승률을 무시하고 정부 발표만 고집했습니다. 또 강신욱 통계청장은 정책에 보답하는 통계를 만들겠다고 발언해서 통계청을 정권 홍보실로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재직 13개월 만에 경질되었습니다. 국토부 윤성원 실장은 실무자에게 0.67% 수치를 직접 소명하라고 질책했고, 국토부 고위 간부는 말을 듣지 않으면 조직 자체를 날려버리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청와대는 결국 통계 조작을 거부했던 한국부동산은 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을 11%를 알고 있으면서도 공식 발표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또 장한성 정책실장은 진위계수 수치를 6.01에서 5.95로 줄여 발표했는데, 이것은 소득 양극화를 축소하는 통계 조작이었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공표도 되지 않는 통계를 4배 이상 가져간 정황이 감사원에 포착되었고, 문재인은 재임 기간 중에 집값 통계를 102번이나 조작했습니다. 고용률에서도 87만 명이 증가한 것처럼 부풀려 발표했고, 비정규직은 실제로 150만 명이나 늘어났지만 통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청년 예산에 퍼부었지만 그 결과는 고용 참사였습니다.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이면서도 조작된 만족도 통계를 앞세워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재건축 통계도 왜곡되었고 1조 원 이상 국민 피해와 1만 4천 가구가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은행은 정부 수치를 정면으로 반박했고, 감사원은 이 사건에 연루된 장하성 등 22명을 수사 의뢰했고, 내부 메신저 기록 3만 쪽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계 조작에 협조했던 인사들에게는 승진과 인사 특혜가 제공되었고,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홍장표는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통계 자료를 불법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특정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왜곡 수준을 넘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계의 독립성, 국가의 신뢰를 정면으로 파괴한 정권 차원에 벌어졌던 대사기극이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통계를 조작할 수준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예 발표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후반부터는 중국 공산당은 경제 지표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고, 그 절정은 2024년 하반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년 실업률 발표 중단입니다. 2023년 6월 중국의 16세부터 24세 청년 실업률이 무려 21.3%까지 도달하게 되자 중국 공산당 국가통계국은 산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발표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경제 통계를 포기한 세계 유일한 국가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GDP 성장률, 지방정부 재정 적자, 소비 투자 지표 등 모두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되었고 구체적인 수치나 목표 수치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신들은 이 상황을 중국 경제가 조작마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방채 위기, 홈다와 비구이 위안 등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파산하고 외국 자본이 대규모 이탈하는 등 청년 실업 폭증, 내수 경기의 침체, 경제 전반의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위성사진과 항만 물동량, 전력 소비량, 스마트폰 판매량 등등 비공식 데이터를 통해서 중국 경제의 실상을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계 발표를 끊고 민간이 위성으로 중국 경제를 추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박스 공산주의 국가들의 전형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성장률을 조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장률을 감추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체제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 경고를 실시간으로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781년 프랑스 대혁명 8년 전의 일입니다. 프랑스 왕정은 미국 독립전쟁 개입과 귀족들에게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 파탄이 날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루이 16세는 스위스 출신 금융 전문가 자크 네케르를 재무총감에 임명했고, 네케르는 전례 없이 왕에게 바치는 보고서를 통해서 국가 재정 내역을 민간에게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왕실이 말해왔던 균형 재정은 조작이었고 실제로 적자와 낭비, 부패가 가득한 재정이었습니다. 통계 하나로 왕정의 거짓이 드러나게 되자 프랑스 민심은 크게 흔들렸고 통계를 속이는 정권에 대한 분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의 반발로 네케르는 곧 해임되었고 이미 불붙은 민심은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터졌습니다. 네케르의 통계 공개는 프랑스 혁명의 내관에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통계 수치 하나가 왕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이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또한 2001년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을 위해서 재정 적자를 조작했습니다. 실제 GDP 대비 6%를 넘었는 적자였지만 3% 이하로 낮춘 것처럼 통계를 꾸몄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금융기법까지 동원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로존에 가입하고 2009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그 직후에 유럽 연합의 실사 결과 그리스의 실제 재정 적자는 무려 13.6%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국채는 투기 등급으로 전락했고 실업률은 25%가 넘었습니다. 시민들은 절망했고 나라 전체가 빈곤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단 한 줄의 조작된 통계가 국가 전체를 파산시킨 사례였습니다. 프랑스 왕정은 통계 하나로 혁명으로 무너졌고 그리스는 조작된 숫자 하나로 국가가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통계 조작은 지금도 국가의 뿌리를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이 나라는 문재인의 통계 조작 사기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작은 무서운 혁명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불씨는 윤 어게인이라는
거대한 민심에 옮겨 붙고 있습니다. 이 민심은 문재인의 사기극, 통계 조작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고 조작된 국가를 반드시 구출해낼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임복순님, BW니님, 선희린님, 자윤님, 석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